미술교육연구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을 모시고 포럼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어떤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이제 공존에 대해서 이병기 장학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노래 들리시나요? 아, 네. 이게 제가 오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첫 번째 모티브가 됐던 노래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고 또 007이라는 그 영화에서 주제곡으로 쓰였던 그런 곡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목 자체는 사실 Live and Let Die인데,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이제 저는 나만 살고 남들은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구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과연 공존이라는 건 live and let die가 돼야 되는 걸까? 아니면은 live and let live가 돼야 되는 걸까? 지금 이제 보여드린 그런 이제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공존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에는 교실 안에서부터 live and let die가 아니라 이제 live and let live가 되는 그런 교육 방법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를 조금 보시면은요, 결국에는 저희가 교실 안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구도들이 사실은 경쟁에 기반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 사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 구도가 사실 이 경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모든 우리 인류가 이제 지금까지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과언이 아닐 텐데, 실은 이런 현상들이 역사 속에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 현상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실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그런 구도들이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남보다 좀 우월해야 된다. 그리고 성적도 좀 잘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등급도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에 따라서 나는 진학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나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 메리토크라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능력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좀 보편화시키고, 또 그것이 아주 당연한 논리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지내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미술 과목 같은 경우를 보면 무슨 경쟁의 그런 구도보다도 학생들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협력의 방법을 바탕으로 한 그런 수업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에, 이제는 좀 수업 자체도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좀 유지가 되고 그게 만들어지고, 내가 혼자만의 어떤 수업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표현력을 기르고 이런 것들보다는 주변 친구들하고 그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감 이런 것들이 좀 꾸준히 네트워크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수업이 진화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오기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관련해서 이게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안에 다양한 요소들을 다 반영하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공부도 하게 됐고, 또 많은 학교를 이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사실 가장 열광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스마트 환경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공간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공존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그 하드웨어가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경쟁이라는 그런 관계 구도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다면 이제는 보다 좀 개방된 그런 공간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은 그 팬데믹이라는 그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저희가 대면을 통해서 학생 간의 그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또 선생님과 학생들이 어 기존처럼 이렇게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코로나 원격 수업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 언택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수업의 방법들을 많이 모색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이 스마트적인 환경이 기본적으로는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공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존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까지 이제 진화를 하게 되려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린의 요소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학교의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영역 단위로 학교가 재구조화돼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더기 같이 보여지는 그런 학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완벽한 모습의 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선시대 조각보나 몬드리안의 작품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서로 균형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이 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에 해설집에도 제가 표현했듯이 이제 기존의 종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든가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과 함께 머리, 창의성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수업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오늘 또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교과서, 지식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콘텐츠를 얼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공간이라는 그런 이 사전적인 의미를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공간은 사실 비어있는 그 사이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곳. 그런데 이 공간의 의미가 결국에는 이 함께할 공의 그 공간의 의미로 좀 진화돼서 이해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태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이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서 보여지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린. 이런 생태, 거기에 대한 교육이 우리 미술 수업 안에서도 어떻게 펼쳐내야 될지 그런 얘기들도 서로 다양하게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맑은 그런 공기가 있는 그런 학교, 뭐 에너지를 잘 절감하고 또는 생산하는 그런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야 할 당위적인 과제로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생태 환경에 대한 그런 교육 콘텐츠도 미술 수업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병길 아나운서님의 공간에 대한 말씀 잘 들었고요. 생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생태에 대해서 김효희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는 다시 미술교육을 말하다입니다. 저는 다시의 의미에 주목을 했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의 회복,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전환의 의미입니다. 회복과 전환의 관점에서 미술교육과 생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생태적 전환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란 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균형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생태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후재난 등은 생명체로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행동과 결정, 태도와 영향력이 지구에 막대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생태계 내적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삶을 인식하고 새로운 연결과 전환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2014년 타이페이 비엔날레의 주제는 위대한 가속도였습니다. 점차 가속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구에서 공존해야 하는 다양한 존재와의 새로운 관계성을 탐색해보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받은 이 작품은 지구의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거대한 규모의 위협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 의해 누적된 것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하는 전시였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 중에 흥미를 끌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인데요. 주제가 미래 학교입니다. 학교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생각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학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장소 중심의 학교의 의미를 벗어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미래 학교에서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주제는 생존 공생, 기후 위기 등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멋진 건물인가요? 혹은 세련된 공간인가요? 가치를 나누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술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올라퍼 엘리아스는 예술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바라보게 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얼음시계라는 그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북괴에 가서 직접 빙하를 채취해 온 후 파리의 판테온 광장에 설치하였는데요.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열리는 동안 전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눈앞에서 녹고 있는 빙하를 보며 기후변화의 극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증언을 제시한 것인데요. 올해 열린 전시에서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전시에 초대하는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인간 중심이 아닌 광범위한 생태 중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술과 생태가 만나는 연결 지점의 AR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격변하는 지구 환경 속에서 예술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술가들의 성찰을 보셨습니다. 인간의 삶이 주변 환경을 뛰어넘어서 전체 시스템과 뗄 수 없이 얽혀 있다는 것, 생태적 관점에서 인식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교육 내에서는 이미 많은 생태 관련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서 한번 사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 활동의 사례를 보실 텐데요. 예술가들이 함께 참가자들과 바다를 거닐면서 쓰레기를 줍고 비치코밍 워크숍과 공연 전시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제주에 있는 해양 쓰레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예술가들의 활동이었는데요. 이 비치코밍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 쓰레기를 줍고 예술 작품을 만드는 행위이며 이것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의미를 선사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행동 안에 예술 행위가 포함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유의미한 즐거운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인데요. SNS를 통해서 한 장의 이미지가 빠르게 공유되고 확산됨으로써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적인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작 실습을 하면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미술 활동 가능할까요? 환경을 해치지 않는 창작 재료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 페인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벌어지는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커피 점토를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유네스코에서 세상과 하나 되는 학생 미래의 생존을 위한 교육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2050년 교육에 대한 7가지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에 눈길을 끄는 키워드는 바로 생태계입니다. 인간이 단순히 사회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에 깃든 생태적 존재임을 완전히 인식하고 모든 커리큘럼과 교육의 생태의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한다는 목표를 2050년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상황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협력적으로 지구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창의적인 교육이 미래 교육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 예술, 미술 교육의 생태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요? 교육은 삶과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태적 관점에서 우리의 행위를 반성적으로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창작 경험은 그 자체로 세계와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는 과정이 될 텐데요. 인간적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서의 예술 생태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공간에서 단절된 관계, 소외, 정서적 결핍을 겪는 아이들에게 풍요로운 예술적인 환경은 일상과 정서적인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미술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가치를 회복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미술교사는 미술교육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교육, 생태, 창의, 예술, 기술을 상호 연결하고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해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담아내야 할까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배움의 장면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네, 교사는 미래를 어루만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태적 위기의 시대에 교육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미술 교육의 가치 회복과 생태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효희 선생님 하실 말씀 많으시고 시간은 없고 저희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많은데 시간 맞춰주시려고 애쓰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적 생태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교사의 행복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행복한 미술 교사님이 저희 그 패널 중에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수업을 어떻게 하실지 너무 기대됩니다. 행복한 박정인 선생님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행복이란 주제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저 놀이공원 인사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퇴근 후와 주말에는 교사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킨 상태라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것도 행복의 비법이죠. 다소 매끄럽지 않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올해로 이제 교직 경력은 한 18해 정도 되는데요.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좀 어떻게 경험을 한 수가 있었어요. 운이 좋아서 여러 군데 여러 학교에서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과연 미술 수업에서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학생들은 과연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 손가락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동그라미를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살색은 어떻게 만들어요? 선생님, 미술 너무 재밌었는데요. 이거 배우면 나중에 뭐 해요? 뭐 어떻게 취업할 수 있어요? 이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결국은 미술의 본질은 실기 과목이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제대로 놀러 가지 못한 분 계실 것 같아서 시원한 화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 사진 한 장에도 사실은 저의 어떤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수업에 필요했던 자료를 만들고 이 자료에 물을 담아서 놀러 가서 멋진 경치가 있길래 자연스럽게 놓고 찍고 이것을 또 학교에 가져와서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또 작품에 활용하고
학교와 집과 어떤 제 작업 이런 것들이 그냥 세 가지가 다 뭉뚱그려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어떤 제 어떤 삶의 단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작은 세 가지를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나죠, 나. 미술교사로서의 행복, 그 다음에 행복한 미술 수업, 학생들이 원하는 행복한 미술 수업, 그 다음에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미술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사회에서 미술은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작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은 저는 한 가지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미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작을 통한 몰입의 즐거움. 이런 창작을 통한 몰입의 즐거움에 이제 선생님이 흠뻑 빠지셔야 선생님 스스로 먼저 흠뻑 빠지고 그 행복을 맛보셔야 학생들에게도 행복한 미술 수업을 전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체험을 겪게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졸업하고 학생들이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이 미술에 대해서 계속 행복한 기억과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에 요즘 유튜브의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어떤 미술과 관련된 어떤 컨텐츠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미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들이 이제 미술이 관심이 있을 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주로 책을 읽는 거죠. 뭐 서양 미술사 책을 읽고 뭐 고흐의 드라마틱한 삶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지식적인 면만을 충족했다면 요즘은 굳이 취미 미술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스스로 조금만 노력하면 배울 수 있고 또 요즘은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히 뭔지 알고 그것을 이제 추구하고 배우고 커뮤니티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나아가서 우리도 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전문적인 테크닉과 그런 기술들을 연습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물까지 내고 뭐 조금 더 진행하면 경제 활동까지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에서 미술이 그런 욕구를 많이 충족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실기학원처럼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다 가르칠 수 있느냐 선생님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소개 정도 해도 앞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거 소개하고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그런 노력만 해줘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생활과 수업이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요즘 픽셀에 이제 많이 이제 재미를 들여있고 있는데요. 픽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종이에 그려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거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몰입을 하게 되고 이거를 디지털로도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미가 있었고요. 이거 학생들에게도 가르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학생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간단한 수업 구조로 다시 이제 재바꾸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픽셀을 여러 가지 수업에다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수업에 그대로 연결되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뭐 디지털 툴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규칙이라고 하자면 규칙이 있는데요. 나름의 규칙은 일단 첫 번째는 흥미로운 수업을 좀 제시를 해주자. 현재 시대를 반영해주는 문화, 학생들이 친숙한 소재를 적극 반영을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꼭 먼저 좀 해보자. 내가 꼭 먼저 해보고 재밌는 게 있으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시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제가 해봐야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잘 안 되는지, 막히는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번째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것을 다 알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 즐겁게 자기가 푹 빠져서 정말 미술은 사실은 선생님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술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서 푹 빠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즐거운 창작 환경만 조성해줘도 학생들이 충분히 미술의 맛을, 미술의 행복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명고에서 제가 창문에다가 재밌게 이제 한번 그려봤던 거고요. 이걸 그려보니까 수업에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에게 연결을 시켜서 알려줬던 그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규칙은 실생활과 그 실용적인 것을 반드시 저는 비중을 좀 많이 높이는 편이에요. 사실은 학생들이 미술 무관심한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무관심해요. 미술 배우면 좋긴 한데 자유스럽고 편해서 좋긴 한데 배우면 뭘 하는가. 얘들아 배우면 써먹을 수 있다.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고 네가 배우면 다 나중에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실용적인 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해외에서 1년 정도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학생들과 한 50m 되는 그 벽화를 같이 아이템을 짜주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가르쳐 주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어려움도 많이 느꼈지만 겁도 많이 났지만 이런 재미가 있구나. 자기들 스스로 푹 빠져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수업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까 살짝 나왔는데요. 자카르타였어요. 자카르타에 아시안 게임 하기 전에 그 벽화 그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저 공유는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아직 안 재봐서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가장 굉장히 철학적이고 개인에게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하면 뭐 행복 전도사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이렇다라는 어떤 소박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신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아까 일부의 교수님께서 메타버스 얘기가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게 그 디지털 아트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가했던 전시가 메타버스 사이버 갤러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발표 중에 아까 그 봉담고등학교 양미라 선생님께서 스티커 출력 관련해서 질문 주셨거든요. 그 출력도 학교에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스티커요? 그 동그란 거는 스티커가 아니었고요. 동그란 거는 스티커가 아니었고 칼라 프린터에다가 이제 프린터팅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를 원하시면 라벨지에다가 출력하시면 스티커 효과를 주실 수 있죠. 뒤에 접착이 되는 스티커. 박정인 선생님 수업을 저희가 재밌는 수업, 쉬운 수업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행복한 비법 등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박정인 선생님의 행복 비법은 아마 놀이공원 인사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패널의 의미 있는 말씀 모두 잘 들어봤고요. 이제 각각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자유롭게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럼에 접속해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글 중에서 질문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만한 질문은 제가 대표해서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 글 남겨주시고요. 김철민 교장 선생님께서 공존에 대해서 이병기 장학사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는 모습을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먼저 이병기 장학사님뿐만 아니라 발제하신 두 분, 김효희, 박정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포럼에 참석한 우리 미술 선생님들 모두는 이제 오늘 이 토론 주제인 공존, 생태, 행복이라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배움과 연결시키고 또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는지 우리 미술 교육에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계기점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되기를 희망해 보고요. 발제하신 이병기 장학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병기 장학사님은 이제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이제 우리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늘 경쟁이 존재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경쟁은 인간의 삶에서 아마 농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오고 있고, 이 경쟁이라는 게 이제 이병기 장학사님이 말씀하시는 공존을 저해하는 큰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는 이제는 경쟁이 아닌 소통과 협력의 가치로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 미술 교육과의 역할은 무엇이고, 또 이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경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게 불가피한 그런 인간관계에서 생겨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과연 수업 안에서 이제 뭐 우리가 공존의 어떤 철학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좀 그 저해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공존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아니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나 이외의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그룹을 이해하는 것, 그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그런 타자의 이해가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도 사실은 우리 미술 수업 안에서 좀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예전에 저희 그 미술 교육에 대한 이론을 많이 접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비추어 보면은 사실은 그 다문화적인 그런 접근, 근데 한참 이제 다문화 미술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도 했었는데, 또 이제는 그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 학생들도 그렇고 그런 이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맥피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그런 미술 교육의 어떤 그 기조랄까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문해력, 그것도 결국에는 교실 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를 매개로 해서 소통해 나가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그 시각적 문해력이 될 텐데, 그런 소통과 공유를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 그다음에 우리와 조금 아이덴티티가 다른 그런 그룹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 미술이나 음악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클래식이건 뭐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그 소위 얘기하는 엘리티시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기 어렵고 귀족들만 향유할 수 있었던 그런 미술이라든가 음악, 예술의 그런 그 범주를 이제는 좀 넘어서 이 공유의 가치를 좀 찾아가는 것부터 아마 시작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도 그린 스마트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공존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자연 안에서 순응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수업 안에서 프로그램으로도 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하면 충분히 잘 해결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어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짧게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예. 그럼 이제 이런 팬데믹 시기, 이제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이제 일상을 또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공존을 위해서 현장의 미술 교사들이 그럼 좀 더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발제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그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죠. 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일종의 그 방법적인 것에 대한 그 매너리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런 데서 이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제 박정인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그런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이라든가, 어떤 그 변화하는 그 시대에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업 방법들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선생님들끼리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됐든 우리 이런 경미연의 이런 세미나가 됐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이제 협력해서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아마 우리가 앞으로 임해야 될 그런 교사로서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히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 미술 선생님들이 이제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두 분 공존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는 교사하고 학생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잖아요. 삶의 일부분인데요. 환경적인 부분의 생태, 그리고 문화적인, 예술 문화적인 생태도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미술 교사의 역할이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을 겪고 계실 겁니다. 총 교육 경력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 교육 경력이신 3년 6개월 차 허수정 선생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허수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3년 6개월 차 허수정입니다. 저는 이제 김효연 선생님 발제 내용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교육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뭔가 큰 범위에서의 생태와 문화, 예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넓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문화 환경 속에서 나와 너를 인식하고 또 관계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와의 관계를 탐구하려면 먼저 이제 나를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인식하고 또 너와의 관계를 탐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향유하던 문화예술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이제 왔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또 새롭게 새로운 시대에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넓게 통합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계와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요. 나라는 존재는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또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기에 대한 인식,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마주하고 생각해보는 경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세계 내에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 그리고 현재 세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탐구가 무엇보다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생태적인 인식도 결국 생태계 속에서 내적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세계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나의 행동이 또 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저는 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해 주신 문화예술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문화예술은 삶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삶과 연계되어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하고 이 부분을 수업에서 실천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과 연계된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면 지금부터는 그 삶이라는 것을 예술을 통해서 지금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미래의 지속 가능한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상상하고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천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미래의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효희 선생님하고 허수정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문화적, 생태적인 부분에서 고려를 많이를 해야 되겠고, 미술 교육이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업에서도 이 부분을 녹이려고 애를 많이 쓰실 테고요. 두 분의 말씀을 참고 삼아 고민은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온라인 수업을 듣듯이 듣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미술 선생님들의 고민이나 대화를 듣는 건 사실 오늘이 처음일 수도 있는데요. 조원고등학교 신선아 학생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궁금하네요. 신선아 학생. 네, 안녕하세요.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학생 페나입니다. 일단은 이제 생태 공정 행복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받는 수업들은 전부 선생님들의 노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생으로서 제가 더 열심히 수업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행복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어, 실제 이제 수업하셨던 것을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렌드에 맞추고 흥미를 느끼는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즐겁게 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앞으로 시대가 변화하고 트렌드가 바뀌면서 미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달라지기에 바뀌는 것도 트렌드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려면 소재를 찾아서 이끌어내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시도해보고 싶으신 것들이나 미술 교육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에게 질문하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신선아 학생의 그 질문을 들어보면 이 미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은 것 같아서 되게 보기가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제 유튜브까지 보셨다니 더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러 가지 많은 수업 자료라든가 재료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수업거리를 이제 찾고 개발하다 보면은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는 그 외의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저는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일부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 잘 하실 수 있는 것 그런 위주로 어떤 수업 계획을 잡으시고 나머지는 소개, 가이드 역할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업거리나 이런 것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면 살아가시는 분들의 문화나 감성이나 생각 이런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왔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 다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고 어디선가 보셨을 거고 찾아보셨을 주제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본인이 알고 계신 것만 해도 충분하다 이미. 그리고 다 공감한다. 이렇게 생각을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시대인데 사실 투지폰에서 버튼 뭐라고 하죠? 옛날 전화기에서 스마트폰 넘어올 때 거의 자연스러운 학습 아닌 학습을 했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이면 저는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디지털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몰랐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딱 스마트폰 배우는 그 정도의 노력, 그걸로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최대한 학생들에게 이제 많이 저도 다 가르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소개해 주는 걸로 이제 저도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 발언 좀 하고 싶은데요. 아무리 시간 쫓겨도 우리 신선한 학생 신선한 발언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발언 저요? 기회 더 주세요. 질문이요? 네, 어, 저희 진행해서 이 패널 토론자분의 건의를 즉각 반영하여서 신선한 학생 질문이 하나만 하신다는데 혹시 더 준비된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미술 수업에 이제 학생들이 잘 참여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저희 반에서도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혜 선생님이 항상 잘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믿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학생들의 반응과 참여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등교 수업에 비해서 이제 원격 수업은 조금 제약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카메라도 안 켜면은 이제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행복한 미술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힘내주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고 미술 활동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원격 수업 중에 시행한 미술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거나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온라인 수업 시대가 되면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대면 상황이면 각자 선생님들마다 어떤 수업의 스타일이라든가 소재라든가 뭐 이런 게 다 다르게 있어요. 장단, 길고 짧게 할 수 있는 수업, 심도 있게 들어가는 수업 다 있는데 온라인은 이 수업 구조를 굉장히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1시간에 딱 떨어지게, 뭐 2시간에 딱 떨어지게. 이번은 내가 설명하고 다음번엔 과제를 내고 과제를 다시 받고 뭐 이렇게 수업 구조 시스템을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학생들의 좀 흥미를 끌어야 되는 그런 이제 소재가 많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거를 했던 거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각종 멀티미디어 기계, 아무래도 핸드폰이 되겠죠. 뭐 그런 거나 PC를 이용한 뭐 인터넷 뭐 검색 수업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평소에는 미술 수업 시간에는 그냥 그림 전통적으로 그리라고 하면 이제 풀이 죽어 있거나 잘 드러나지 않던 학생들이 그런 멀티미디어 기자재나 다른 어떤 수업 방향을 제시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 참여하는, 숨어있던 학생들이 발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아주 기쁘죠. 또 하나의 한 명을 또 한 명의 학생을 미술로 또 관심의 영역으로 이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기쁘죠. 네, 박정인 선생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즐거운 수업 자랑 한 번만 해주실 분 계실까요? 동부중학교의 이명희 선생님, 네, 좋은 수업 있으시죠? 짧게 좋은 자랑 수업, 한번 해주세요. 네, 원격 수업으로 했을 때 학생 선택이 더 다양한 것을 좀 더 느꼈고요. 원격 수업이라고 해서 협력 수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선생님들끼리 같이 연결하고 수업 나눔하면 방법은 충분히 많이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저희 신선아 학생이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신선아 학생이 원하는 수업이 있을까요? 선생님들께 온라인 수업할 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만족스럽게 저는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에 되게 만족을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도 마찬가지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유튜브에 이제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자주 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접하는 트렌드와 폭이 넓어지고 쉬워졌는데 이 점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보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뜨는 미술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본 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다이어리 꾸미기라고 줄임말로 이제 다꾸라고 하는데요. 약간 좀 아기자기한 그런 디지털 그림이나 아니면 이제 수제로 이제 그려가지고 손글씨 같은 거를 진짜 예쁘게 써가지고 하는 그런 꾸미기도 되게 유행을 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림에다가 꾸미는 그런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이어리에 이제 꾸미는 것을 어떻게 꾸미면은 좀 더 다양하게 꾸밀 수 있지? 그런 것도 좋겠고, 그리고 팝아트, 그리고 이제 제가 1부 때 살짝 봤는데 입체 그림책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로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우울이라도 불리고 있는 코로나 블루는 이제 우울감과 무기력은 학생들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미술로 조금이나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취미로 미술 그리기를 참 좋아하는데 저도 그러면서 마음의 치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는 유튜브에서 아트 테라피라는 것을 봤어요. 아트 테라피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미술 치료도 있는 만큼 아트 테라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닥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생활과 마음속으로 미술로 마음속에서 있는 그런 약간의 우울함들을 미술으로 조금이나마 토닥이고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수업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미래만 내다보니 지금 현재 학생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다는 거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또락또락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학생 패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정성주 선생님께서 인상적인 컨텐츠 수업이 무엇이었는가 질문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 여기 포럼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다 그 코로나 분류를 극복할 수 있는 수업 컨텐츠를 만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신선한 학생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내년에 포럼에는 패널에 아니면 발제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학생을 참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무겁다면 무거운 이야기를 무겁게도 다뤄보기도 하고 즐겁게도 다뤄보기도 했는데요. 저희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전에 포럼에 참여하실 때 사전 질문하신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아마 기조 강연 그리고 이번 포럼 그리고 이어지는 그 3부의 수업 사례에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현장에서 또 다른 질문들이 더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사전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 고교 학점제를 걱정하시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 일반고에서 아니면 이제 일반 중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그 미술 교과목은 몇 개가 안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2025년부터 이제 일상화 되기는 하는데 저희 경기도는 2022년부터 전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중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로 또 전입을 하시거나 또 고등학교에 갈 때 뭘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고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고교 학점제를 접하게 된 학생들에게 어떤 미술교사의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진로부장님들 그리고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장학사님하고 논의를 해본 결과 중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계시는 미술 선생님들께서는 다 과목을 준비하시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다양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다양한 답변들을 준비를 했고요. 저희 경기도 미술교육연구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답변이나 수업 자료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미래로 미술교육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전국에 계신 미술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는 미래, 융합, 협력, 배움, 진로 진학을 주제로
미래로 수업 교육 연구의 수업 사례 나눔이 있습니다. 포럼에서 고민한 내용들을 구체적인 수업 사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맛있게 식사하시고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하반기에는 온라인 수업에서 저희 경기도 미술교육연구회의 사례들이 좋은 자료가 되어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좀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부 포럼의 사회를 맡았던 AI 같은 사회자 정은이였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놀이동산 손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이 마지막이라 올해 2021년도 경기도 교원미술전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제 동행전이 올해도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블루 물리치시고 작품 창작을 통한 몰입, 미술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까지 웹하드에서 선생님들의 행복한 작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인 선생님 자료 지금 바로 재생 가능하실까요? 네. 네, 계속 재생해 주시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컴퓨터 끄지 마세요.